네, 비트코인 세금 안 냈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비트코인 관련된 세금 영상 찍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거의 처음 실수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제 내용으로, 사실 똑같은 내용의 맥락이긴 하지만 어저께랑 말했던 거랑 좀 다른 걸로 다시 한번 찍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세금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했었죠. 스위스 루가노라는 도시에서 비트코인 테더로 지방세를 받기로 시작했다 라고 해서 점점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위스에서는 세금 납부도 이걸로 이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화폐성, 담보성을 인정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그 받은 다음에 그 코인에 대해서 자기들도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해서 뭐 안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했겠죠. 아니면 뭐랄까요, 자산 가치에 대한 뭐 투자 상승분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기사를 이런 걸 접할 때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점점 더 담보성이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는, 전에 영상에서 이제 오태민 교수님 이제 인터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태민 교수님이 말했던 그 비트코인에 대한 담보성, 모빌리티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 얼마나 낼 것인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잘못 말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매매 차익입니다. 매매 차익. 내가 예전에 샀던 금액 100만원에 샀는데 추후에 뭐 1100만원에 팔았다 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세금 지금 내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내고 있지 않죠.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아직 세법 자체가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마 통과가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진 않죠. 언제부터 내죠? 25년 1월 1일부터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장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뭐 26년이나 27년부터 과세하게끔 조금이라도 기한을 연장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은 이거는 내가 차익이 생긴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부동산의 세금과 똑같죠. 부동산이나 뭐 아니면 주식을 하거나, 결국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그렇게 세금 내고 있는데 해외 주식 계산이랑 아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중에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죠. 이자, 배당, 그다음에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런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기타 소득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소득으로 돈 번 것도 있는데 이 기타 소득으로 코인으로 판 걸로 돈이 합쳐져 버리면 내가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합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복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권 딱 벌면은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이제 큰 금액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딱 떼잖아요. 떼고 끝이에요. 다른 소득이랑 합쳐가지고 세금을 더 내라 덜 내라 이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 어떻게 해요? 바로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러면 코인 가상자산 매매했을 때 계산하는 법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판 금액이 얼마다? 판 금액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11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이걸 10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팔았을 때 이 차익이 얼마죠? 100만원 취득하고 1100만원에 팔았으니까 10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빠집니다. 250만원이 빠지면 얼마가 남죠? 750만원이 남아요. 여기서 국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입니다. 그리고 국세가 얼마죠? 15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가 15만원. 그래서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가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 차익이요. 근데 언제부터? 25년 1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23년 1월 1일부터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세가 2년이 됐어요. 2년 유예가 되면서 25년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은 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미스를 했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24년 아마 제가 봤을 때 하반기, 특히나 뭐 11월, 12월이 됐을 때는 이 코인 가격이 좀 요동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떤 의도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이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25년도에 팔 때 그러면 24년도에 갖고 있었던 금액이나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 이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해 줄 건데 요게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득가액은 예전에 취득했던 가액과 그 다음에 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해줍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해줘서 25년 1월 1일부터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이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해줄게. 그래서 우선 처음에 과도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불합리 부분을 먼저 즉각적으로 만들진 않을게 라는 내용이죠.
이 스튜디오가 좀 많이 추워요. 제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24년도에 말일자 12월 31일자의 그 종가 개념이죠. 종가 개념의 가액과 그 다음에 최초에 취득했을 때 가액 중에서 더 이제 큰 금액으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불합리함을 좀 줄여주겠죠. 근데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24년 말이 되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손바꿈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 생각 들 것 같아요. 24년쯤 되면은 그냥 한 10월이나 9월쯤에는 저는 먼저 팔 것 같아요. 한번 팔려도 어차피 양도 차익이 생기게 되더라도 24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세금을 1원도 안 내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왜냐면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취득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행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예전에 취득가액이 차익이 생길 정도면 분명 낮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24년도 말에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4년 이제 10월쯤 됐다고 해볼게요. 10월이나 11일을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종가가 12월까지 올라가요. 더 올라가면 상관없죠. 변동은 없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 금액이 11월에서 12월 갈 때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내가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대신 24년 11월에 판 다음에 양도차익 다 가져가고 다시 그날 사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더 높아진 상태가 될 거니까 이 둘 중에 맥스 금액이면 어쨌든 내가 11월에 팔고 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미래에 팔 때, 25년 이후에 팔 때 그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요동칠 때 얼마나 요동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슈카월드에서 봤던가요? 대한민국이 코인 자금 시장에서 40%의 흐름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잘못된 거면 제가 다시 좀 수정을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자금 자체가 엄청 크게 움직이는 곳이 대한민국의 이제 시장이더라고요. 코인에서. 자, 그래가지고 지금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에 신고된 해외 가장 자산에 대한 금액을 신고하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몇 조나 되냐면 130조나 돼요. 5억 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고하라고 했어요. 근데 법인이 한 120조 되고 개인이 1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대한 가상자산이 이 정도나 금액이 되면 국내에선 또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오면서 얼추 봤는데 지금 가상자산 하시는 분이 6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금 정책이 저는 그래서 점점 미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종합소득세 중에서 모은 소득을 내야 된다 그랬죠. 기타 소득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 더 챙겨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세법상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눠요. 국적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제 일본인 고객분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한국의 세법에 영향을 받아요. 결국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근데 실질적으로 국제 조세 조약 협약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구적 거주, 결국 그 사람의 경제적 활동을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세법에 적용을 받아요. 자, 그러면 거주자인 저도 비트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해야 자산가랑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근데 그게 코인 소득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합쳐서 신고해야 돼요. 25년부터는. 왜 그러냐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합쳐서 국내에서 과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에 대한 정비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해외 주식할 때 어디서 세금 내세요? 한국에서 세금 내시죠? 맞습니다. 똑같은 제도입니다. 결국 해외에서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소득이 생기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22%의 단일 세율로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안 하고 기타 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이 바입니다. 결국 해외에 대한 내 자산이 포착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토대로 과세 당국에서는 가상자산이 저러 게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걸 캐치한 다음에 추후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과세하려고 트래킹을 한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 하실 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 안 팔 거야. 자,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느냐. 자, 다음 세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가상자산 신고 안 하고 하더라도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아니면 있었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 해외 계좌에 있는 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속세 때 다 추징당해요. 왜냐? 지금 상속세랑 증여세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매매 차익, 사고 파는 거 세금 안 내니까 상속과 증여, 무상으로 자녀에게 주거나 내가 죽었을 때 자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미 이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컨텐츠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요. 돌아가신 분이 상속재산에 코인이 이제 있기 시작하세요. 비트코인이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시세를 매기면서 이제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점점 제가 봤을 땐 늘어날 거라고 비춰져요. 자, 그럼 상속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 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랑 아주 유사해요. 상장 주식은 종가, 딱 오늘 예를 들어 증여 하나 상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후 2개월 그 일이 펼쳐진 날, 증여 준 날이나 아니면 상속이 개시된 날에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이 금액이 얼마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라고 과세를 하고 있어요. 자, 코인 같은 경우 가상자산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날 전후 1개월입니다. 이전 1개월, 후 1개월인데 그 평균액으로 이제 상속재산,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매긴 다음에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시중에 이제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가 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업비트, 뭐 코인원, 빗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본인들이 다루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이 가액을 계속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시 가격을 받아서 1개월 전후 금액을 짜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금액을 어떻게 다 우리가 평균을 낼 수 있느냐, 복잡하지 않냐, 번거롭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미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 정보, 전후 1개월의 가액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 파악이 국세청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과세에 대한 준비가 만만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상자산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꼭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코인에 대해서 자산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는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물론 상속증여는 당장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도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5년 1월 1일부터 무조건 과세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24년도에 하반기에 100% 요동칠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코인 시장 그 장을 다루는 거래소에 대해서의 금액은 좀 요동칠 것 같은데, 그걸 눈여겨보시면서 그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손바꿈에 대한 전략들 제가 추후에 또 24년도에 닥치면은 그때 또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잘못 찍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날씨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알겠죠?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